4번이면 충분해요. 공증 끝났습니다. 원본은 어디죠? 보관 기록부터 확인하죠. 원본은 인수인계가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본 없이 권한을 주장하신다고요? 공증 날짜를 보세요.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병원 기록과 날짜가 맞지 않는데요. 그룹 이사회 회의실 중앙에 공증 사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의심을 불렀습니다. 공증 날짜와 병원 의식 기록이 충돌할 가능성은 더 큰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정우는 회의실을 나와 곧바로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금고 앞에 서자 봉인 스티커가 뜯긴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곳을 열어본 적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금고를 열자 서류 목록철이 나왔습니다. 목록에는 분명 유언장 원본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정우는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목록엔 있는데 실물이 없다는 건 누군가 빼냈다는 뜻이군요. 봉인 흔적과 목록의 불일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내부 서류들은 정리가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정우는 금고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며 그는 며느리 한유리를 떠올렸습니다. 공증 사본을 들고 나타난 건 며느리였죠. 하지만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법무팀도 포함됐습니다. 서정우는 다음 행선지를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의식 상태 기록이 남아있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증 날짜와의 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다시 여미며 서정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원본이 사라진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병원 기록 보관실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출입 로그 단말기가 문 옆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서정우는 담당 직원에게 아버지의 의식 상태 기록처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기록은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건넨 기록철은 두툼했습니다. 서정우는 공증 날짜 전후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공증일 당일 의식 상태 표기란에 혼미 표시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서명을 했다는 건가요? 의료진 기록에는 의사소통 불가 판단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공증 사본에 적힌 날짜와 병원 기록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서정우는 페이지를 펼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기록만으로도 공증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출입 로그도 확인했습니다. 공증일 하루 전 법무팀 소속 최도연의 출입 기록이 보였습니다. 법무팀이 병원 기록을 미리 확인했군요. 서정우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공증을 밀어붙인 거겠죠. 하지만 법무팀의 움직임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관실을 나서며 서정우는 다음 목적지를 공증사무소로 정했습니다. 당일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 대기실은 한산했습니다. 서정우는 접수대로 가서 당일 공증 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유언장 공증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공증 대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 시간, 공증인, 그리고 동행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행자는 최도연으로 기재돼 있네요. 서정우는 그 이름을 보고 멈췄습니다. 법무팀 최도연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일 동행하셨고 서류 인수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서정훈은 즉시 메모를 남겼습니다. 며느리 한유리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증 당일 출장 중이었어요. 하지만 공증대장에는 최도연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서정훈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일 다른 동행자는 없었나요? 기록상 한 분뿐입니다. 공증 진행 주체가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정훈은 사무소를 나서며 법무팀으로 향했습니다. 최도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룹 법무팀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정훈은 문서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유원장 관련 결제 라인을 검색하자 여러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우스 포인터를 천천히 움직이며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원본 보관 기록이 여기 있군요. 하지만 등록 시간이 이상했습니다. 공증 사본 생성 이후에 원본 보관 기록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시간이 역순이네요. 서정훈은 결제 히스토리를 더 깊이 살폈습니다. 삭제 후 재등록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서류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원본 보관 기록을 나중에 만들어 합법적 절차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서정훈은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최도연의 결제 도장이 모든 단계에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전체 흐름을 설계했군요. 며느리는 공증 사본을 받아든 수혜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설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정훈은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며 이사회 제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프로젝터에는 날짜와 로그 비교표가 띄워졌습니다. 서정훈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병원 의식 기록, 공증대장, 법무 결제 로그를 비교했습니다. 세 가지 기록의 시간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공증일 당일 병원에서는 의식 혼미 상태로 기록됐습니다. 공증대장에는 최도연만 동행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 시스템에는 원본 보관 기록이 역순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해 보시죠, 최도연님. 최도연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서정훈은 다시 물었습니다.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최도연은 대답을 늦췄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관 절차는 정상이었습니다. 한유리는 서류를 펼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공증 당일 출장 중이었어요. 서정훈은 화면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공증 진행 주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라인이 공증 동행부터 서류 흐름, 보관 기록까지 전부 관리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정훈은 다음 단계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에 공증 무효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원 결정문이 도착한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서정훈은 결정문을 펼쳐 핵심 문구를 읽었습니다. 공증 시점에 서명 능력 불일치가 인정됩니다. 병원 의식 기록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원본 부재 및 기록 조작 정황도 확인됩니다. 법무 시스템의 역순 등록 로그가 조작 정황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본 공증 사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원은 유원장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한유리의 경영 개입 권한은 즉시 박탈됐습니다.
서정우는 권한 변경 공문을 수령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유리는 서류를 다시 펼치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공증된 문서인데요. 서정우는 결정문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원본 없는 사본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도연에게는 내부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무팀 라인 전체가 재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서정우는 아버지의 집무실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목록에만 남아있던 유언장 원본 항목을 지웠습니다. 없는 원본을 찾을 순 없으니까요. 그는 금고를 닫고 새 봉인을 붙였습니다. 이번엔 훼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이중 잠금을 걸었습니다. 원본 없는 공증 사본으로 권한을 주장하던 구조는 법원 판결 한 장으로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수혜자였을 뿐 설계자는 법무라인이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박제됐습니다.